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스페인어 시험 보기기의 빼드로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여지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 차분하게 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빼드로도 여러분들께 여지까지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는 개념을 좀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 계속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면은 이번 시험에서 독해 파트만큼은 여러분들 잘 뽀개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Vamos. Vamos. 플렉스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플렉스 시험을 여기까지 한번 보셨다고 하더라도 독해 파트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문제 푸는 연습만 하시고 이 전략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독해 파트 유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독해 파트는 문제가 총 50개가 있습니다. 한 개 문제당 배점이 8점이에요. 매우 높죠. 그래서 총점은 400점입니다. 플렉스 시험 만점이 1000점인데 독해 파트에만 4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파트는 꼭 한 개 문제 한 개 문제 잘 푸셔가지고 다 맞추셔야 여러분들 원하시는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해 파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독해 파트에는 한 개 문제당 보기가 4개가 주어지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는데 내가 찍었다고 하더라도 25% 확률로 정답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뭐 정답이 아닌 것들은 빨리 제거를 몇 개라도 지우시면은 정답 확률을 그만큼 높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빼드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독해 문제는 한 개 문제당 90초 이내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총 50개니까 한 개 문제당 90초로 푼다고 했었을 때는 총 한 7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킹하는 시간 5분, 그리고 문법 파트에서 나머지 시간 보는 거, 그리고 다 풀지 못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다 합치면 여러분들 90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독해 문제 한 개당 90초 이내로 정해놓고 풀지 않으시면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걸, 부족한 현상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 문제당 꼭 90초 이내로 풀어주셔야 되고, 독해 파트는 뭐 앞부분의 문제가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보다 더 쉽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순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뒤에 장도 넘겨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일단 다 풀고 넘어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목표는 뭐냐면, 내가 시험 시간 안에 독해 문제 50개는 다 문제를 풀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시험에 임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문 독해 파트에서는 이 지문의 문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해석 정확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들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지문에서 골라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일일이 다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지문 독해 파트에서는 질문이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문과 불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것 고르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주제나 성격, 그리고 뭐 제목을 맞추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문의 세부 정보, 일치하는 것 찾기 문제.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독해 파트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 기본적인 이 유형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전략에 대해서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플렉스 시험을 보시는 목표가 다 다르실 텐데, 아마 내가 60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니시는 회사에서 600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승진할 때 뭐 가산점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해외 다른 나라 스페인이나 중남미 국가에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플렉스 시험 600점 이상만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 가지고서 잘 푸시면 되는데, 혹시 60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해 올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파트의 50개 문제가 총 400점이잖아요. 일단 독해 파트를 일단 다 맞으신다는 가정하에
문법이나 듣기 파트에서 나머지 200점만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독해 파트에 일단 올인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60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독해 문제는 내가 시험 시간 안에 다 먼저 풀겠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지문과 문제는 꼭 다 한 번은 읽어 보고서라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단 제가 말씀드린 한 개 문제당 90초 이내로 풀어야 된다는 시간 전략은 꼭 지키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파트가 끝나고 읽기 파트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문법 파트는 일단 제쳐두시고 독해 파트부터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독해 파트 먼저 푸시는 거예요. 대신에 한 5분 정도는 앞에 안 풀었던 문법 파트를 풀 시간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문법 파트에는 그렇게 시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보고 내가 정답을 못 고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해서도 결국은 찍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문법을 평상시에 잘 아시는 거라면 문제와 보기를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법에 많은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5분 정도는 시간을 남겨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가 막 뒤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문 독해 파트에서 보실 때 내가 먼저 처음 시작될 때는 이 뒤에 문제들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문제를 풀기 쉬울 것 같다라고 만만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문제들부터 확실하게 빨리 시간 전략 지키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다 일일이 이 지문의 답을 정확하게 못 고르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답 체크를 해주시고 남은 보기에서 찍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야 정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6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또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 푸는 순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해 파트에 보시면은 한 개 지문에 2개 또는 3개 문제가 나오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1, 2, 3번이 연속으로 나왔다 그랬을 때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이 순서대로 정직하게 지켜서 푸시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문제를 선택해서 순서를 바꿔서 좀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문제를 어떤 걸 먼저 푸는 게 좋냐면은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것부터 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좀 파악됐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A qué hora empieza la clase de inglés?라고 해서 영어 클래스의 시작하는 시간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만 La clase de inglés 부분만 찾아서 시간을 확인해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La clase de francés, La clase de español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까지 일일이 다 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해당되는 부분만 찾으시면 문제 정답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틀린 것 찾기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이런 틀린 것 찾기의 질문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대문자로 No es verdadera 아니면 falsa, irrelevante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구나 하시고 문제 그런 것부터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거는 주제 제목 찾기 문제예요. 주제 제목 찾기는 결국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지만 정답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먼저 틀린 정보를 찾거나 질문이 구체적인 거를 풀다 보면은 전체적인 지문 내용이 저절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푸는 질문이나 뭐 제목을 찾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일치하는 것, 뭐 verdadera, adecuada, apropiada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질문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정답 보기 4개 중에 지문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 보기에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만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베르다데라는 3개는 틀리고 1개만 맞아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지문 내용을 파악하시면 쭉 읽어보면서 맞는 것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찾는 문제나 주제를 찾는 문제나 베르다데라 이게 맞는 것 고르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뭐 불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 또는 세부 정보 찾는 거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로 문제 단독으로 이게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우리가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정답 보기를 보셔야 되잖아요. 정답 보기를 한번 파악을 하시면서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문과 대조해서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시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때 보기들 4개 지문 중에서 찾기 쉬워 보이는 보기부터 찾는 것이 이 하나의 선택 전략입니다. 보기들 중에서 찾기 쉬운 것들은 뭐가 있냐면, 보기들 중에 서로 뜻이 의미가 상충되는 의미들이 있어요. 1번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2번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충되는 보기가 2개가 딱 보이신다면 그 2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지문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내가 고른 게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안 고른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 빨리 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답 보기들 중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1, 2, 3, 100, 50 이런 것들은 지문에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찾기도 쉽고 지문에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찾기 쉬운 보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문에서는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0이 나왔는데 CN으로 나온다든가, 100만이 나왔는데 비욘으로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200, 100 나오는데 시글로라고 나온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센스 있게 찾으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대문자로 나온 단어들이 섞여 있는 보기들이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이름이라던가 지역명, 이런 고유명사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또 친절하게 대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에서 찾기가 매우 쉬울 거예요. 그리고 기울임 글자라든가 뭐 양쪽에 따옴표가 있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찾기가 쉬운 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보기들부터 선택해서 지문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 단어 자체가 스펠링이 긴 단어들이 있어요. 덩어리가 큰 거, 이런 것들도 찾기가 쉽고, 아니면 우리 스페인어의 에니에 이런 물결 표시 있는 이런 것도 찾기가 쉽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명을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음식 레세타 뭐 이런 조리법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어떤 게 들어간다 어떤 게 들어간다 어떤 게 들어간다 이렇게 쉼표로 이어져 있는 단어 뭉텅이가 있어요. 이 뭉텅이로 있는 것들은 찾기가 쉬운 거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정답이 아닌 건 확실하게 제거 표시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내가 봤던 거를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 표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제발 틀린 거 찾으셔야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시를 제대로 해놓고 기억해 두지 않으면은 맞는 거 금방 찾았네 하고 고르고 넘어가 버리게 돼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실수 안 하게 그런 표시 꼭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플렉스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이런 상식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정답 보기들 중에서 정답일 것 같은 거를 의심해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불일치나 세부 정보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만약에 못 풀었을 때 정답을 끝끝내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것들을 찍을 팁입니다. 만약에 지문에 속담이나 일상 표현들이 나왔는데 거기는 대부분 동물이나 아니면 신체 일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가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쓰여져서 사용돼서 보기에 나왔다? 그럼 그거는 틀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것 고르는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낄 거 제껴 두시고 남은 것들 중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일치하는 거 물어본다 그러면 속담이나 일상 표현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속뜻을 풀어놓은 보기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다른 보기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또는 의미가 가장 큰 단어들로 그냥 쓰여 있는 것들,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들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셔도 찍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 제목 찾기 문제입니다. 주제 제목 찾기는 여러분들 전체 지문의 내용을 다 파악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라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시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일단 글의 주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시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이 되셨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다면은 다음 단어가 나온 뒤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니까 그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어들은 es necesario, es esencial, es preciso. Por lo tanto, entonces, desde mi punto de vista, pienso que, me parece que, opino que 이런 단어들 뒤에 주장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Sin embargo, en cambio, no obstante, pero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앞부분은 내 주장과 다른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나온 글을 잘 해석을 하셔서 이 글쓴이의 주장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or ejemplo, como, tales como 이런 단어 뒤에 나온 예시로 나온 것들은 절대로 주제나 제목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제나 제목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의 부분적인 것들을 내용을 갖다 놓고서 보기에서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꼭 주의 깊게 하시고 문제를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질문을 보고 이 보기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글의 제목을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기 4개 중에 의미가 가장 큰 거, 나머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보기가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 별표해 두시고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생각하시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연습 문제를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이 정리해드린 이 전략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실 수 있게 제가 연습 문제를 네이버 스페인어 시험 보기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문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제가 풀이하는 이 문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자, 다녀오세요. Vamos. 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고 오셨죠? 자, 그럼 연습 문제 저랑 같이 한번 전략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이 일단 너무나 깁니다. 저도 이런 긴 지문 보면은 일단 머리가 아파요. 읽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들 시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찾는 방법 제가 써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독해 파트는 질문 보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Cuál sería el título más apropiado? 제목 찾는 거고요. ¿Cuál de las siguientes falsa? falsa 찾는 거고요. 틀린 거. 그리고 뒤에 보니까 verdadera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3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푸셨어요? 2번 먼저 푸셨다면 제 전략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틀린 거 먼저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 보기 4개 중에 한 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기 때문에 이걸 푸는 과정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기도 쉬워요. 자, 그러면 일단 찾기 쉬운 게 뭐가 있는지 보기들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El número de los contagiados de COVID-19 se ha reducido en las últimas 2 semanas en Madrid. 어이구, 여기는 대문자 마드리드도 나왔고요. dos semanas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VID-19 고유명사도 나왔어요. 찾기가 쉬울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se ha reducido 감소되었다. 최근 2주 동안에 마드리드에서. 그리고 이번은 se han incrementado apresuradamente los casos detectados en niños y adolescentes. 자, niños y adolescentes는 어린아이와 10대 청소년들 안에서 이 검출된 케이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라고 했고요. 3번은 desde el día de Reyes. 자, 일단 día de Reyes 찾기 쉽겠네요. 대문자로 나왔고요. se han decrecido 감소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los casos detectados en los menores. 자, 10대들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여기는 증가했대요. el día de Reyes 이후에 두 개는 상반이 되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4번 volver al colegio 학교로 돌아간 것은 tiene una posibilidad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 de causar más contagio 더 많은 전염을 유발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학교로 돌아간 게 이런 10대 청소년들이잖아요.
더 올라갔나 봐요. 전염된 게. 그렇기 때문에 4번이 2번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3번부터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엘디아데 레이에스를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쭉 눈으로 훑고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만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마드리드 아까 나왔었고, 사스 이거 꼬비드 19죠. 어차피 그리고 25 여기 나왔고요. 뒤에 시넨바르고 앞에 내용과 반대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로스카소스 쭉 보시고 여기 니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엘디아 데 레이에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Han vuelto a subir. 올라갔대요. Los casos detectados en niños y adolescentes. 올랐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정답 3번이 틀린 게 맞네요. 그럼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여기에서 문제들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마드리드에서 최근 2주 동안의 코로나의 감염 숫자가 감소되었는데 어린아이들 사이에선 늘어났대요. 이걸 머릿속에 놓으시고 푸시면 되고요. 요 제목과 참 맞는 거 일치하는 거 찾는 거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La disminución de casos detectados. 자, 검출된 케이스의 감소. 그리고 la subida de contagios en niños. 어린아이들 사이에서의 전염의 증가. Más pruebas, más casos detectados. 더 많은 테스트가 더 많은 그 검출된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La situación actual de la pandemia en España. 스페인에서의 팬데믹의 현 상황의 상황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4번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해 두시고, 자, 일단 La subida de contagios en niños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왔잖아요.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목과 주제는 전체를 아울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까소스 데텍타도스 같은 것들도 여기는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은 일단 보시면은 베르다데라를 찾는 거였으니까 여기서도 일단 보기들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Puede decir claramente que la situación de COVID-19 en todo el mundo ya está mejorado. 자,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이미 나아졌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aumentaron los casos detectores no solo en los menores sino también en los adultos. 자, 이 검출된 케이스가 증가했는데 미성년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서도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증가했다. No solo sino también. 자, un experto dijo, 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No necesitamos esperar más tiempo para revisar las cifras claves. 주요한 수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은 La positividad actual de las pruebas en niños ha caído en comparación con el pasado diciembre. 자, 작년 12월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어린아이들의 이 양성 반응이 현재 양성 반응이 감소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지문에서 골라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COVID-19는 대문자로 나왔지만 지문에 여러 군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또 찾기 쉬운 거는 여기 디시엠브레라고 해서 12월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4번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약간 함정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또도엘 문도 전 세계라는 거 나왔는데 여기는 에스파냐 마드리드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아마 또도엘 문도가 정답이 아닌 저 함정으로 아마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puede decir claramente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명확하게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의심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미성년자들은
줄어들었고 문제 2번에서 보셨을 때 마드리드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른들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아이들은 올라갔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개 다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의심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이런 중요한 수치를 확인하는데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클라라멘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해두시고 이 디시엠블의 부분부터 찾은 다음에 확인해보면 나머지 것들 오답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때 가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 물결 표시 니뇨스라고 하는 거랑 디시엠브레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지문에서 찾아볼게요. 쭉 앞에서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디시엠브레가 없었고요. 여기 숫자도 나오고 뒤에 나왔을 때 쭉 계속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La positividad de las pruebas a niños 요게 그대로 질문에 나왔네요. Ha bajado del 50% en diciembre 여기 나옵니다. 12월 달에 50%였던 거에서 지금 현재 25%로 bajado 내려갔다. 뭐가? 니뇨스의 las pruebas의 positividad이. 그렇다면 명확하게 나왔네요. 그렇다면 la positividad actual de las pruebas a niños ha caído 내려간 거 맞죠? bajado 됐죠? En comparación con el pasado diciembre.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거구나.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푸셨다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제 전략 활용해서 풀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푸신 것과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제가 풀었던 이 방식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속도 확실히 빨라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답 빨리빨리 골라서 성적도 쑥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전략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저랑 같이 문제 연습 많이 해보셨고 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 잘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독해 파트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전보다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많이 오르고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저한테도 댓글로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 페드로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